자, 실전 연습. 아까 그 유형과 다른 게 뭐냐면요. 그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 스타일로 쭉 되어 있는 문제의 스타일을 풀어보라고 하는 게, 유형은요. 제가 아까 스포를 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단원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지수함수 평행이동이야. 이거 뭐 삼각함수 안에서도 이 부분은 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응, 사인 법칙이군. 외접원을 찾아볼까? 이렇게 풀잖아요. 어디 모의고사나 시험에 그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어느 단원 어느 문제인지 모릅니다. 다 섞여 있어요. 물론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 과목이지만 그 안에서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꺼내 올지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을 보고 어떤 문제, 어떤 내용인지 꺼내 오는 과정이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시려면 모의고사로 하셔야 돼요. 유형에 대한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얻는 거. 뭐 fx에서 여기서 ax 제곱 이렇게 놓자, 이런 팁을 얻는 거. 그런 스타일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고3들은 특히나 시간 활용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0분. 100분의 시간이지만 집에서 100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떨림도 없고 긴장도 없고 조금 느슨하고 집중할 수 있고, 그쵸? 90분. 예, 10분을 깎읍시다. 90분으로 딱 잡고 연습해 보세요. 지금 풀었던 육모를 다시 봐도 좋아요. 100점 나올 것 같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3월, 6월 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주말에 한번 쭉 시간 맞춰서 뭐 국어, 수학 이렇게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엄청 도움됩니다. 그게 제일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패스하는 연습 때문에 그래요. 패스의 기술. 제가 패스의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찝찝함에 대한 연습. 문제가 안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7번이 막혔어요.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수능 날이에요. 8번도 모르겠어. 패스하고 넘어가요. 9번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연습이 한 번도 안 된 친구는 울어요. 울죠. 세 문제, 네 문제 계속 모르는데 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가 평소에 연습된 친구들은 괜찮아요. 다시 10번부터 정신 차리면 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패닉에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연습은 모의고사를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최대한 많이 기회를 얻으세요. 알겠죠? 네. 주말마다 시험 보기. 주말마다 시험 보기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많이 틀려도 돼요. 다 틀리면 안 되겠. 적당히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지금 틀려놓으면 다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틀리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많이 틀려도 된댔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이거 공부할 건데 뭐 지금 모르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고1은 좀 고2 친구들, 네. 고3의 수능 문제도 미리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다 틀려도 괜찮아요. 연습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 수학에서 여러분들 끊어읽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육모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확통이에요. 근데 사실은 6월 모평 확통이 굉장히 쉬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굉장히 쉬웠어요. 아니었어? 그 웃고 있는데 그렇다는 아니야? 이게 저희끼리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28번이 그나마 쏘쏘. 아니야? 자꾸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는데 28번이 그나마 쏘쏘였고요. 29번, 30번이 너무 쉬워서 사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 29번 그냥 슬쩍 보시면 어렵죠. 어머님들도 보시면 어렵죠. 자, 근데 이걸 읽는 연습이 평소에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 진짜 허탈할 만큼 쉽습니다. 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노란 줄을 띄웠어요. 자, 일단은 제일 위에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검은 카드가 2장 있고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자, 위에 있는 저 2줄은 쓱 눈으로 보고 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왜일까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나열.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 여기까지 특별한 거 없죠. 검은색 카드 똑같다. 오케이. 그럼 그냥 이 위에 있는 박스 위에 있는 모든 말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가 다예요. 카드 그림 다 있고요. 카드 그림이 없다면 그리면서 생각을 하겠죠.
제가 표현하기 연습을 하라는 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보이게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로 넘어갑니다.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논대요. 흰색의 카드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뭐야 그러면?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1, 2, 3, 4, 5, 6, 7, 8이에요. 그죠? 1, 2, 3, 4, 5, 6, 7, 8로 흰색은 그냥 고정.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인다. 그러면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흰색이 2장 이상, 2장 있거나 3장 있거나 4장 있거나 5장 있거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달을 보시면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는 1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 6, 9가 없잖아요. 그죠? 3 또는 6이 검은색 카드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적어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하나 셀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케이스를 나누죠. 그냥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이 있는 경우, 검은색 카드 사이에 6이 있는 경우, 검은색 카드 사이에 3, 6 다 있는 경우. 그러면 3만 있으니까 나머지 카드들 들어가게 할까? 하나 넣거나 2개 넣거나 3개 넣거나 일일이 해서도 충분히 셀 수가 있었고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려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끊어 해석해서 확실하게 거의 한 줄 요약이 되는 데까지가 어려워서 수학을 힘들어합니다. 국어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수학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연습을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연습, 문제를 읽고 끊어내는 연습.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약에 쫙 읽었다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학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연습하는 거. 내가 문제를 잘 끊어 읽고 나의 말로 표현하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든 식으로 나타내든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지, 해설. 이게 제일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초조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많이 풀고 싶고 빨리 풀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그 생각을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렵지만 하루에 10문제만 풀어도 돼요.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를 하루에 10문제씩 쌓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배울 수 있겠어요. 내가 풀어가지고 문제집을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은 문제집을 봤어요.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바꿔 생각하면 4 곱하기 2는 8. 이거 답을 100개 풀어가지고 다 맞았다고 기뻐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다 맞은 문제는 안 하느니 못해요. 이미 아는 것들을 푼 거예요. 지금부터는 틀린 문제들이 엄청 나한테 소중한 거거든요. 많이 틀리세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틀렸어요. 자, 답지를 봤어요. 내가 요만큼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쓱 해요. 뭔지 아시죠? 쓱. 그 다음 하나 더 진짜 최악은 뭐냐면 약간의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달도 아니야. 정말 약간의 실수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실수를 점점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이 틀리도록 하시고 틀린 거에 대해서 해결을 잘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들을 때 내가 풀 때 다르다라는 이야기 제가 강의할 때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요. 강의만 쭉 듣고 나면 나 오늘 문제 많이 풀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문제 많이 풀었죠. 그죠? 나랑 같이 공부했으면 나만 문제를 푼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풀어야 돼요. 본인이. 그쵸?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저랑 푼 것처럼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난다고 말한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저 사람 쉽게 풀었는데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짜증난다. 그치? 이렇게 하고 그 짜증을 내고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의 풀이와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꼭 들어주세요. 내가 잘했던 것들이라도 나의 풀이와의 비교를 해서 가성비 있게 잘 문제 풀이를 고르는, 그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저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 가지 버전으로 절대 풀지 않아요. 보통 문제풀이를 한 3가지씩 만들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풀어봐야 이 풀이가 가장 나에게 합당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런 풀이도 있단다를 보면 저렇게 풀 걸 이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꼭 비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답지에 대한 이야기.
답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제가 틀렸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모르자마자 답지 보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 풀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가세요. 모르면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패스의 기술 연습을 평소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문제 끝까지 가세요. 모르는 건 별표 치고 넘어가고 계산이 꼬이는 건 기억시옷 계산이라고 써놓고 넘어가는 연습을 평소에 하시고 그 후에 돌아와서 답지를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 답지를 쫘라락 읽으시면 해설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 내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답지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쪼는 맛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두 줄만 이 정도. 그러니까 힌트만 얻으라는 거죠. 그 학교 선생님께 여러분들 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입해봐 하고 가시죠. 그죠? 저도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될 수가 없어요. 힌트만 딱 주고 싹 돌아서서 가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힌트만 얻는 거를 답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두 줄만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답지 덮으세요. 고민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또 막히죠. 그때 한 두 줄만 더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뭐 미분을 하라고 하든 뭘 하라고 하든. 그 다음에 푸세요. 정말 마지막 12 더하기 3은 15라고 답을 쓰는 그 과정만이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하라고요. 절대 끝까지 보지 마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힌트까지만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